네,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배우는 일본어의 황선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요. 오늘 들어갈 이야기는요.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솔로몬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이야기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뭘 체크해야 되겠죠? 단어 체크해야 되겠죠?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젊다라는 이형용사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와카이. 네. 그 다음은요. 현명하다라는 이형용사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가시코이. 네, 그 다음은요. 아기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아칸보. 네, 그 다음은요.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즈레르. 네, 그 다음은요. 어린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고도모. 자, 그 다음은요. 타이틀 제목이었죠? 판결이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한케츠. 자, 우리 보통 판결은 어떻게 하죠? 내리겠죠? 자, 판결을 내리다라는 표현 같이 할게요. 한케츠오 쿠다스. 이때 쿠다스라는 동사는요. 아래 하자 쓰시면 돼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한케츠오 쿠다스. 네, 그럼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살다라는 동사였었는데요. 이 동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죠. 자, 쿠라스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죠? 그쵸, 생활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이 쿠라스 같은 경우는 이키르랑 스무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서 봐주세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그라스. 네, 그 다음 동사 보도록 할게요. 자, 눈 뜨다, 깨닫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메자메르. 네,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원래 이 매를 떼고선요. 이 단어만 사용하실 때는요. 사메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눈목자가 붙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읽을 때 메사메르가 아니라 메자메르라고 읽는다는 점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메자메르. 자, 그 다음은요. 몰래 바꿔치기 하다라는 동사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스리카에르. 네, 그 다음은요. 거짓말이라는 단어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으소. 자, 우리 거짓말을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거짓말을 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될까요? 으소 즈크라는 표현 사용하시면 돼요. 한 문장으로 따라 읽어볼게요. 으소 즈크. 네, 그 다음은요. 갑자기 돌연이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토츠젠. 네, 마지막 단어죠. 되돌리다, 갚다라는 동사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카에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을요, 깊게 보셔서요, 이야기 한번 듣고 오도록 할게요. ソロモンの判決。イスラエルにソロモンというとても若くて賢い王がいました。ある日、2人の女性が王のところへ来ました。彼女たちは1人の赤ん坊を連れてきました。この2人が赤ん坊は自分の子供だと言っています。彼女たちは王の判決を待っています。1人の女性が言いました。陛下、あの女が私の赤ちゃんを奪ったんです。私たちは同じ家に暮らしています。ある日、私は目覚めてから赤ちゃんを見ました。ところが、私の赤ちゃんが死んでいたんです。悲しすぎました。でも、その赤ちゃんは私の子供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して、彼女の赤ちゃんを見ました。その赤ちゃんは私の子供でした。彼女が赤ちゃんをすり替えたんです。あの女は今嘘をついています。彼女が突然私を起こしました。すると自分の赤ちゃんを返せと言いました。とんでもないです。 네,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과연 누가 아기의 엄마일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야기 속에 등장한 주요 문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헤이카, 아노 온나가 와타시 노 아카짱を 奪ったんです 라는 문장이 있죠. 헤이카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얘는 폐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선 듣기 어려우시겠지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세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헤이카. 네, 아노 온나가 하면은 저 여자가
와타시노 아카짱오 하면요 저의 아이를요 우바우란 동사 뭐였었죠? 그쵸, 빼앗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바딴 데스. 여러분 이 응의 역할은요 뒤에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여자가 나의 아기를 뺏었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자, 문장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아노 나가 와타시노 아카짱오 우바딴 데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彼女が突然私を起こしました라는 문장이죠. 자, 彼女が突然私を起こしました라고 나눠볼게요. 그녀가요, 突然이 뭐였었죠? 단어에서 살펴봤었는데요. 돌연히 갑자기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갑자기 私を 나를. 자,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요. 우리 오키르라는 동사가 뭐였죠? 일어나다였죠. 근데 이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일어나는 거고요. 자, 오코스라는 동사는요. 깨우다, 일으켜 세우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이때 해석하실 때는요.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깨웠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彼女が突然私を起こしました. 네, 그럼 마지막 문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すると自分の赤ちゃんを返せ또 이마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어떻게 문장 나눠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すると自分の赤ちゃんを返せ또 이마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특이하게 나누지 않았나요? 지금 또 앞에 문장을 나눴어요. 그거 왜 그런 거냐면요. 또의 역할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는 첫 번째는 어떤 역할이 있었죠? 뭐뭐와 뭐뭐과의 역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뭐뭐라고의 역할로 쓰여요. 이때는요.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로 쓰이겠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한국어로 표현할 때도요. 돌려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끊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요. 가에세 또 이마시다 라고 끊어 읽으셔야 돼요. 그럼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すると自分の赤ちゃんを返せと言いました. 네, 자 그럼 지금까지요. 문장에서 등장한요. 문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울 표현은요. 우리 사람을 세는 표현인데요. 1명, 2명, 3명, 4명. 이 숫자는 일단 어떻게 셀까요? 주의하실 점이요. 1명, 2명. 이 세는 단위는요. 예외로 외우셔야 되는 파트인데요. 1명은 일본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쵸, 히토리라고 읽고요. 2명은요. 그쵸, 후따리. 3명부터는요.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 이 표현대로요. 뒤에 닌자를 붙이셔서요. 3닝, 4닝, 5닝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1명, 2명에 조금 유의해서 우리 문장 완성해 볼게요. 두 여인이 왕에게 다가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두 여인을요. 표현할 수 있는 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시면요. 우리 이야기 속에서는요. 수량이 먼저 나오고 명사가 뒤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회화에서는요. 명사가 먼저 나오고요. 어떤 조사의 도움 필요 없이 수량이 뒤에 나와요. 그럼 우리 두 가지 연습 다 해볼게요. 두 여인이 왕에게 왔습니다. 하면요. 二人の女性が 어느 도코로에 기마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세 후따리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二人の女性が 어느 도코로에 기마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이 숫자를 쓰는 표현은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매표소 가면요.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어른 둘이랑 어린이 한 명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어른 둘, 지금 명사가 먼저 나왔네요.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쓴다라는 표현을 좀 더 연습해 보면 되겠죠? 어른 둘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쵸? 어른은 일본어로 오토나라고 읽죠? 아이는 일본어로 뭐였죠? 그쵸? 코도모. 자, 그럼 둘이 일본어로 뭐였죠? 그죠? 후따리였고요. 한 명은요? 히토리였죠? 문장 완성해 볼게요. 오토나 후따리도 고도모 히토리 데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오토나 후따리도 고도모 히토리 데스. 자, 그럼 문장에서 나온 채로도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문장에서 나왔을 때는요. 수량이 먼저 오고 조사 노의 도움이 필요한 다음에 그 다음 명사가 왔었어요. 이 식으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후따리노 오토나도 히토리노 고도모 데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문장을 더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쵸, 위에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표현으로 익혀두세요. 자, 그 다음 배울 표현은요. 동사에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눈 뜨다, 깨닫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메자메르라는 표현이었죠. 문장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 아기를 보았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저는 잠에서 깨어나 라는 동사 자체 어떻게 쓰죠? 그쵸. 私は目覚めてから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까라는 어떤 용법일까요? 그쵸. 때문에가 아니라 부터로 사용하겠죠.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부터 아기를 봤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문장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私は目覚めてから赤ちゃんを見ました。 자, 그럼 메자메르라는 동사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눈 떠보니 이미 10시였어 라는 문장이에요. 지각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럼 이미 10시였다? 자, 우리 이미 배웠었는데요. 모우라는 표현 쓸게요. 10시는 일본어로 어떻게 되죠? 그죠, 주지. 그쵸,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주지가 아니라 주지, 장음으로 발음해 주셔야 돼요. 자, 과거 표현이죠. 이미 10시였어 이기 때문에 났다라는 표현 쓰시면 되겠죠? 그냥 뭐 주지 났다요? 라고 표현하시면 이미 10시였어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아침에 눈 떠보니 어떻게 쓸까요? 아사 메사메 따라 뭐 주지 났다. 여러분, 따라는 어떤 용법일까요? 그죠? 이때는요. 뭐뭐 했더니 이 용법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눈을 떴더니 벌써 10시였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아사 메자메 따라 뭐 주지 났다. 네, 그 다음 배울 표현은요. 자, 앞에서는요. 눈을 뜨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나는 깨달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자, 문장에서 보시면요. 여행의 즐거움을 깨달았다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행의 즐거움. 우선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료코노 타노시미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이때 깨닫다라는 문장 바로 사용하셔서요. 료코노 타노시미니 메자메타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이때 과거 표현으로 쓴 이유는 뭘까요? 그쵸, 나는 이미 깨달아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예요. 문장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료코노 타노시미니 메자메타. 네, 이때요, 여러분요. 앞에 있는 표현은요,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한 즐거움이라던가 난 여기에 눈을 떴다, 여기에 즐거움을 깨달았다 라고 표현하실 때는요, 앞에 표현만 바꿔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문장에서 살펴볼 때 응이라는 녀석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라고 했었죠. 응은요, 여러분 강조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유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제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도코로가 하면 그런데죠. 와타시노 아카짱가 죽다라는 동사 어떻게 되죠? 그쵸, 죽다는요. 시누라는 동사 사용하셔서요. 자, 문장 완성하면요. 신데 있단 데스라고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서 썼는데요. 여기서의 응의 역할은 눈을 떠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내가 강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완성하면요. 신데 있단 데스라고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노코로가 와타시노 아카짱가 신데 있단 데스. 네, 그럼 일상생활에서는요. 이 강조 표현이 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저쪽 가게에서 정말 싸게 샀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저쪽 가게에서까지 문장 우선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래? 저 가게에서 하면요. 아소코노 미세데 스고쿠 야스까면 어떻게 되죠? 매우 싸게, 정말 싸게 라는 표현이고요. 사다라는 동사 어떻게 됐었죠? 그쵸? 카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사버린 거죠? 시제는 어떻게 접속하죠? 그죠? 과거 형태로 바꾼 다음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갔다. 이때 샀습니다.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저쪽 가게에서 너무 싸게 샀어 라고 강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 뒤에 바로 응을 붙이면 되겠죠? 문장 완성하면요. 스고쿠 야스쿠 갔단 데스 라고 문장 완성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これあそこの店ですごく安く買ったんです。
네, 그럼 문장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거짓말 같은 건 안 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거짓말을 하다가 어떻게 썼었죠? 그쵸, 우소오 츠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돼요? 쯔이때 이르 이렇게 쓰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땐 부정을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조 표현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맨 끝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장 완성하면 私は嘘なんかついていないんです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私は嘘なんかついていないんです. 네, 여러분 여기서의 난까는요. 뭐뭐 따위, 뭐뭐 같은 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톤데모 나이라는 표현은요. 당치도 않다라는 표현,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인데요. 자,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등장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볼게요. 톤데모 나이 데스. 네, 그럼 이 톤데모 나이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라는 표현이에요. 자, 뭐뭐 하지 마 라는 표현 어떻게 되죠? 이유나 라는 표현 쓰시면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토가 왔어요. 자, 말도 안 되는 거 말하지 마 라는 표현 완성하면요. 톤데모 나이 것도 이유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톤데모 나이 것도 이유나. 자, 그럼 그 다음 표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일로 헤어졌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헤어지다 라는 동사 어떻게 되죠? 헤어지다는 동사는 와까레르 라는 동사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미 헤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제 쓰시면 돼서요. 와까레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네, 말도 안 되는 일로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코토의 역할이 필요해요. 자, 그럼 문장 완성해 볼게요. とんでもないことで別れた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요 붙이셔도 괜찮아요. 문장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とんでもないことで別れたよ. 네, 그러면요.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요.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여자 2명과 남자 3명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노가 들어갔으면은요. 우리 문장 순서 어떻게 될까요? 그쵸? 수량사가 먼저 온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자, 2명이기 때문에 2명은 일본어로 어떻게 됐었죠? 그쵸, 후따리였었고요. 여자는요, 온나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명은요, 일본어로 어떻게 됐었죠? 그쵸, 산닝이라는 표현 쓰시면 되고요. 남자는 일본어로 오토코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럼 문장 완성해 볼게요. 자, 후따리노 조세이 또 산닌노 난세이가 이마스 라고 완성하면 되겠죠? 자, 이 표현은요, 또 어떻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쵸? 조세이노 조세이 딸이 또 난세이 산인가 이마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아래 표현이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래 표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조세이 딸이 또 난세이 산인가 이마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네,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요즘에요 일본어 공부에 눈을 떴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일본어 공부는 일본어로 어떻게 되죠? 니혼고노 벤교라는 표현 쓰시면 되고요. 우리 눈 뜨다 라는 표현 뭐 있었죠? 메자메르 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눈 떴다 과거 표현이겠죠? 우리 시제 접속해서 보면은 니혼고노 벤교니 메자메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어떻게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미국은 일본어로요. 아메리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공부는 일본어로 어떻게 썼죠? 저 벤교였었죠. 공부를 하다라는 표현은요. 시타이였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뒤에 바로 응만 붙이셔서요. 문장 완성하면 아메리카 대 벤교 시타인데스 라고 문장 완성하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아메리카 대 벤교 시타인데스. 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 사람이 범인이라니 말도 안 돼 라는 문장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범인이라니 라는 표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뭐라니라는 표현은요. 다떼라는 표현 사용하시면 되고요. 범인은 일본어로 어떻게 되죠? 그쵸, 한닝이라는 표현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저 사람이 범인이라니까지 한번 문장 완성해 볼게요. 아노이토가 한인다떼 라는 표현으로 완성하시면 되고요. 말도 안 돼, 우리 바로 문장 채웠기 때문에 접속하면 되겠죠? 문장 완성해 볼게요. 아노이토가 한인다떼 톤데모나이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요, 다시 기억하신 다음에요, 이야기 한번 다시 듣고 오도록 할게요. ソロモンの判決。イスラエルにソロモンというとても若くて賢い王がいました。ある日、二人の女性が王のところへ来ました。彼女たちは一人の赤ん坊を連れてきました。この二人が赤ん坊は自分の子供だと言っています。彼女たちは王の判決を待っています。一人の女性が言いました。陛下、あの女が私の赤ちゃんを奪ったんです。私たちは同じ家に暮らしています。ある日、私は目覚めてから赤ちゃんを見ました。ところが、私の赤ちゃんが死んでいたんです。悲しすぎました。でも、その赤ちゃんは私の子供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して、彼女の赤ちゃんを見ました。その赤ちゃんは私の子供でした。彼女が赤ちゃんをすり替えたんです。あの女は今嘘をついています。彼女が突然私を起こしました。すると自分の赤ちゃんを返せと言いました。とんでもないです。 네,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조금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자, 그럼 저희는요, 오늘 배운 수업 내용 다시 정리한 다음에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표현은요, 수량 플러스 명사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했죠? 명사가 먼저 나오고 수량,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메자메르라는 동사 배웠었고요. 그 다음, 강조의 표현을 배웠었어요. 그 다음은요, 톤데모나이라는 말도 안 돼, 당치도 않아 라는 표현 배웠었죠. 이 네 가지를요, 잘 연습하셔서요, 강의 노트에 있는 야떼미마쇼 꼭 연습해 보시고요. 여기에 있는 문장들의 모범 답안은요, 다음 강의 노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이야기 이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